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BS 방송문화재 특집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실험 실습관,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VR 체험존까지 캠퍼스 곳곳에서 기술의 미래가 구현되는 듯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흐릿합니다. 학생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결이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기 위해 우리 대학 2차 전지 사업단과 공동실험 실습관을 김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와 체험형 교육 콘텐츠,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기들까지 우리 대학 공동실험 실습관과 2차 전지 사업단은 첨단 기술 교육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밀 분석기기, 공정 장비 등 다양한 기기가 학생 실습 환경에 투입되고 있고 단순한 이론 전달에 넘어 실제 기술을 경험하는 교육이 서서히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이 곧바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대학 실태조사에서는 연구 실습 전담 인력의 수가 최근 수년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과 구조는 여전히 미비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 실습을 지원할 인력 구조 또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비만으로는 교육의 완결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이를 가르칠 사람과 배울 구조의 속도도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기반이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일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미래입니다. CUBS 뉴스 김유진입니다. 11월 초 경주에서 막을 내린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진짜 경제 전쟁과 외교전은 지금부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언은 끝났고 이제 실천만 남았기 때문인데 당시의 합의가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4가지 핵심 이슈로 경제부 이윤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부터 짚어보죠. 미국의 관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협상이 드디어 최종 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이어진 줄다리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상호 관세는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되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 관세 문제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총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97조 원의 규모로 대미 투자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펀드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방식인데요.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1년에 200억 달러씩 상환을 더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에이펙의 또 다른 축이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도 이에 맞춰 일부 관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무역 마찰에 대한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모두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은 하였지만 여전히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본질적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명확하며 미중 경쟁의 향방은 히토류와 반도체의 국산화를 누가 더 빠르게 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외교뿐 아니라 산업계의 움직임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CEO 등 빅테크 총수들이 한국을 찾았고 26만 장 이상의 GPU 공급 계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AI의 두뇌인 GPU 26만 장은 한국이 자체적인 초거대 AI와 국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한국을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처가 아닌 AI 기술 동맹 파트너로 격상시킨다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미래는 한국이 AI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교적으로는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적으로는 AI 실탄을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정부는 AI 기업들을 위한 전력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을 해야 합니다. 반면 기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확보한 GPU와 완화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 격차를 벌리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에이펙이 기회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실행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회의에서 주로 언급된 AI는 우리 생활에 여러 편리함을 주지만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파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환경 파괴를 막고자 해결책 중 하나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태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AI와 탄소 배출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AI 자체로 인해 직접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와 석유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에 유럽을 필두로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이해 지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특정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탄소세 정책이 시범 시행에서 본격 시행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탄소세가 적용되는 분야는 6개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이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철강입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중 유럽연합 수출액은 약 15%로 45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탄소세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유럽연합이 탄소세를 시행하려는 속내는 바로 유럽 내 기업 보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탄소세 미시행 국가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탄소세 미시행 국가들은 세금을 메꾸고자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 기업이 유럽 바깥으로의 이전을 막는 효과를 얻게 되고 유럽 내 일자리 감소 방지와 유럽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을 필두로 글로벌 39개국에서 탄소세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형 제조업 국가란 점에서 탄소세 시행 시에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의 산업이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탄소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은 15도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5도, 춘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청주와 대전도 5도로 중부 내륙 기온은 이번 주 중 가장 높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후 화요일을 기점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울러 이번 뉴스를 끝으로 저와 김호은 앵커는 CBS 뉴스를 떠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